자, 오늘 수업은 4월 13일 수요일 그 챕터 6 마지막 조금 남은 부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까지가 이제 4월 20일 오전에 예정된 중간고사 범위가 되겠고요. 월요일날 수업에 중요한 내용들은 이미 설명이 다 됐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들 조금 추가적으로 코멘트할 내용들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역시 월요일날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그 연력학적으로 봤을 때 깁스 프리 에너지는 엔탈피 체인지에 상당히 비례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고 변수로 엔트로피 체인지가 그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서 여기 값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만약에 마이너스 간다는 것은 가스로부터 리퀴드가 되거나 리퀴드로부터 솔리드가 되거나 이런 방향성을 갖게 되면 전체 그 프리깁스 에너지 값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정대가 되는 방향이 될 것이고, 반대로 엔트로피 체인지가 그 플러스인 경우 솔리드로부터 리퀴드가 프로덕트가 되거나 혹은 리퀴드 출발 물질로부터 가스가 프로덕트가 될 경우, 이런 경우는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프리깁스 에너지는 엔탈피보다 낮게 마이너스가 되는 이제 그런 이퀘이션이 되겠네요. 자, 요거는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월요일날 수업 시간에. 그래서 깁스 프리 에너지 체인지 델타 G 값, 여기는 이제 스탠다드 값이죠. 1기압 25도씩. 엑소고닉인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델타 G가 마이너스인 경우고, 특별하게 인터미디에이트로 가는 반응 배수위를 보게 되면 엔도고닉에서 델타 G가 플러스인 경우는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 때는 순간적으로 그 인터미디에이트 에너지 값이 출발 물질보다 좀 높은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엔탈피 체인지 델타 HS는 역시 발열 반응인 엑소서밋과 흡열 반응인 엔도서밋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엑소고닉하고 엑소서밋은 유사한 개념이 되겠고, 엔도고닉과 그 다음에 엔도서밋도 약간 상당 부분 유사한 개념이 되겠어요. 엔트로피는 역시 랜덤니스에 대한 이야기고, 솔리드에서 리퀴드가 되면 플러스, 리퀴드에서 프로덕트가 솔리드가 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챕터 6의 사실상 이제 이게 제일 마지막 그 이론에 해당이 되는데요. A와 B가 그 본드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니까 일렉트론이 한 싱글 본드겠네요. A와 B와 본드를 이 디소시에이션, 본드를 끊기 위한 에너지 값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부분 이제 상대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요 에너지 값을 우리가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값이다, 대문자 D로 이렇게 표기를 해요. 자, 이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값을 굳이 계량화하는 이유는 그 본드를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양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 본드는 스테이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드가 잘 끊어지질 않는다는 이야기고, 즉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반면에 이 D 값이 절대적인 수치가 적다는 의미는 그 본드가 쉽게 상대적으로 잘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다, 반응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그 테이블 6-3에서 나오게 될 텐데, 요 수치는 일단 그 실온 25도씨에서 이제 가스 상태에서 측정한 그런 수치를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많은 그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값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꼭 눈여겨볼 수 있는 그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요 박스, 여기는 이제 하이드로젠에 프로로, 크로로, 브롬, 아이오딘 네 종류의 할로겐이 있는 경우에 이 본드를 끊기 위한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많고 좋군,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딱 보면 트렌드가 명확하게 나오죠. HI의 본드를 끊기가 가장 쉬워요. 즉 하이드로젠에 아이오딘이 붙어 있는 이 몰레큘은 본드가 끊어지면서 일어나는 반응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게 이제 HBr, HCl 정도가 되겠고요.
HF, 프로린이 붙어 있는 HF인 경우는 이 본드를 끊기가 가장 어려워요. 특히 HI 대비로 뭐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에너지 값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이드로젠의 4종의 할로겐이 있는 경우 HF의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값이 가장 높다. 가장 본드가 가장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HI가 가장 본드가 언스테이블하다. 반응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메탄에서 하나의 그 하이드로젠을 끊어내기 위한 D값은 439 킬로줄이고요. 자, 요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메탄에 클로로나 브로모가 있는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해도 350에서 294 정도로 해서 그 카본과 하이드로젠 본드를 끊기보다는 카본과 클로로 혹은 카본과 브로모 본드를 끊기가 훨씬 쉬워요. 특히 카본과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아주 낮은 에너지 값으로도 본드를 끊어낼 수가 있겠죠. 그 트렌드는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보면 카본과 옥시전, OH 옥시전, 그리고 카본과 나이트로젠의 본드는 카본의 클로린 본드를 끊어내는 것보다 좀 더 에너지 값이 더 필요로 한다. 좀 더 스테이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그 서브티션 반응인 경우에 주로 2학기 때 뭐 공부를 많이 하겠죠. 서브티션 반응인 경우에 이제 할로겐 RX라는 그런 이 할로겐 이 함물을 우리가 서브티션 반응에 많이 활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 R은 알킬이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클로로는 역시 프로로를 제외하고 브로모, 클로로, 아이오딘 특히 이 세 종류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해요. 자, 서브티션 반응이기 때문에 여기에 뉴클레오파일에 어택을 하게 되면 이제 SN2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카본과 하이드로젠 본드가 끊어지면서 카본과 하이드로젠 본드가 끊어지면서 프로덕트는 뉴클레오파일이 새롭게 카본의 본드를 만들고 X-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는 자, 이런 반응이 서브티션 반응이에요. 그렇죠? 이게 잘 일어나려면 카본과 할로겐, 카본과 브로모, 카본과 클로로, 카본과 아이오딘 이 본드가 너무 스테이블해도 반응이 잘 일어나지가 않겠죠. 즉 그 낮은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값을 갖는 D값이 낮으면 이 서브티션 반응은 훨씬 잘 일어날 수가 있겠죠. 반응성이 높은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알킬 할로겐 여기 프로린의 사례가 없지만 프로린이 있는 경우는 여기랑 똑같이 상당히 높은 에너지 값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서브티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제 그 카본이 그 페닐링의 카본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뭐 여기도 그렇게 트렌드가 큰 차이는 없어요. 페닐링에 클로로가 있으면 D값은 400. 그 다음에 역시 브로모를 많이 쓰죠. 페닐에 브로민이 있는 이런 본드라면 336. 훨씬 클로로보다는 더 쉽게 서브티션 반응이 잘 되겠죠. 반면에 알코올이 있게 되면 훨씬 스테이블해요. 더 높은 에너지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카본, 페닐링의 카본의 본드를 서브티션하기는 더 높은 에너지, 반응성이 낮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테이블 6-3은 뭐 여러 가지 그 컴파운드들에 대한 D값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특히 서브티션 반응, 2학기 때 주로 배우는 서브티션 반응을 에 대한 반응성을 이러한 그 D값을 로부터 얼마나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낮고를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테이블이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월요일날 이야기를 했던 그 투스텝 반응, 일렉트로필릭 서브티션 반응, 알켄하고 HBr 간의 에디션 반응이죠.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이에요. 에 대한 그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있게끔 여기는 이제 반쪽만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 다이어그램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그 출발 물질이 있고 여기를 이제 알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 출발 물질 에너지 레벨이 여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카보캐타이온이라는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어요. 그죠? 여기를 만들게 되는데 이 에너지 값이 높아요. 왜? 이 카보캐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는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가 점점 올라가고 가장 정점에 있을 때 높은 점, 요 포인트를 우리가 트랜지션 스테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와 그 리에이전트, 출발 물질 간의 델타 E 값, 에너지 차이 값, 이게 액티베이션 에너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반응이 진행이 되려면 이러한 카보캐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반응보다는 첫 번째가 훨씬 느린 속도로 반응이 돼요. 슬로우 레이트, 패스트 레이트 이렇게 보면 돼요. 두 번째 반응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반응 속도를 좌우하는 것이 첫 번째 반응, 여기가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반응이 빨리 진행이 되려면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 에너지 값을 우리가 이제 계량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에틸렌의 그 HBr이 에디션이 되는 이런 반응의 첫 번째 반응에서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은 뒤에 아마 그 설명이 나올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한 3, 40 수준에서 많게는 150, 200 뭐 이런 킬로줄 정도 이런 것들 이런 수준의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주로 많이 있는데 반응이 그냥 그 실내 온도 룸 템퍼리처 25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도 혹은 그 아래쪽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려면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80보다는 낮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요 에너지 배리어가 80 이하로 떨어져야지 이 실온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80kJ 이상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외부로부터 우리가 히팅을 해줘야만 요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을 초과해서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계량적인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에틸렌의 HBr 에디션 반응인 경우는 140kJ/mol 정도의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외부로부터 반응 시에 온도를 올려줘야 되겠죠. 자, 이제 뭐 트랜지션 스테이트 일반화학 시간에 여러분들 이미 공부를 했지만 트랜지션 스테이트에 대한 개념,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사실 우리가 이 분리를 해낼 수 있는 인터미디에이트처럼 그런 정형적인 구조가 아니고 우리가 그 리액션 메커니즘에서 설정하고 있는 그런 아주 템포러리한 그러한 구조다. 이렇게 그냥 그 상상적인 구조, 마치 레조넌스 폼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물론 존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존재를 하지만 매우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그 분리를 해낼 수는 없는 그런 상태의 구조를 우리가 트랜지션 스테이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되면 에너지 값이 가장 높은 상태이고 그때는 보면 그 카바 애나이온 그 롬페 일렉트론을 다 가져간 이 카본 오른쪽 카본과 루이스 애시드에 해당되는 이 하이드로젠의 본드가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 그리고 이 HBr 루이스 애시드의 HBr 본드가 끊어지기 바로 직전 이 상태의 에너지 값이 가장 높아요. 그게 트랜지션 스테이트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되면 대부분은 그 인터미디에이트인 투스텝인 경우에 카보캐타이온으로 반응이 계속 되고자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이게 피겨 6-6에서 크게 한 4종류 정도의 그 반응이 일어날 때 투스텝 반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인터미디에이트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에너지 다이어그램 그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A, B, C, D로부터 이 네 가지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발열 반응이냐 혹은 흡열 반응이냐 혹은 반응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A 패턴을 보게 되면 출발 물질의 에너지 값이 높아요. 반면에 프로덕트 에너지 값이 낮아요. 뭐 일반적인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그 에너지 값만큼이 액티베이션 에너지인데 상대적으로 오른쪽이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오른쪽의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는 왼쪽에 있는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훨씬 적죠.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A와 B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공통점은 프리 깁스 에너지 기준으로 보면 엑소고닉 리액션이라는 공통점은 있어요. 프로덕트보다 출발 물질보다 프로덕트의 에너지 값이 낮기 때문에 반대점은 왼쪽 A 반응은 훨씬 빨라요. 패스트 엑소고닉 리액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B는 반응 속도가 느려요. A와 B를 비교해보면. 그래서 요거는 엑소고닉 리액션이긴 하지만 슬로우 반응 속도는 느리다. 자, 요 두 개를 일단 여기서 이제 2학기가 되면 또 이런 개념을 공부를 할 텐데 A와 B가 이제 그 전형적으로 현재 나온 A는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리액션이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B는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를 갖고 있는 엑소고닉 리액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요 AB를 좀 더 다른 개념으로 표기를 해보면 이 A는 우리가 키네틱 컨트롤 리액션, B는 서머다이나믹 컨트롤 리액션.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야기는 키네틱 컨트롤 리액션이라 하면 반응 속도가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패스웨이로 진행을 하는 그런 반응들이에요. 반면에 서머다이나믹 컨트롤 리액션은 반응 속도보다는 프로덕트가 얼마나 안정한지 뭐 스테이블한 그런 특성을 가지도록 반응이 진행되는 것이에요. 자, 이건 이야기 좀 더 공부를 할 텐데, 그래서 A와 B를 비교를 해보면 A는 키네틱 컨트롤에 해당이 되는 그런 에너지 다이어그램 이 반응이고 B는 서머다이나믹 컨트롤에 해당되는 반응이에요. 자, A와 B의 프로덕트 에너지 레벨을 보게 되면 왼쪽은 한 요 정도 레벨이에요. 반면에 B의 프로덕트는 좀 더 낮은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A보다는 B가 속도는 느리지만 프로덕트의 스테이빌리티는 더 안정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머다이나믹 컨트롤이 되는 그런 리액션 그렇게 보면 돼요. AB가 이제 일반적으로 A 혹은 B 중에 하나의 형태로 반응이 진행이 되죠. 일반적인 스폰테니어스 반응인 경우는 이제 특수하게 그 출발 물질보다 프로덕트 에너지 값이 높은 C와 D의 경우, 자 요거는 여기 C의 여기 그리고 D의 여기 프로덕트는 사실은 월요일날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최종 프로덕트라기보다는 인터미디에이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언스테이블하니까 출발 물질보다 반응이 갔다가 퍼드 리액션을 가서 더 안정하게 가는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아니면 거꾸로 출발 물질로 돌아가 버리거나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전체 풀리 출발 물질과 최종 파이널 프로덕트를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자, 하여튼 뭐 이런 경우는 그 우리 깁스 프리 에너지 데피니션에서 엔도고닉이야 그런 리액션이라고 얘기를 했죠. 엔도고닉이고 왼쪽 C와 D의 차이점은 역시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적기 때문에 C가 더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fast endogonic 리액션이다 하는 것이고 D는 엔도고닉 리액션이긴 하지만 반응 속도가 느려요.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체 풀 리액션을 보게 되면 A와 B 요 형태가 대부분 중요한 에너지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뭐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여기 이제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라는 개념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인터미디에이트는 반응 스텝이 2스텝 이상이 돼야 되겠죠. more than 1스텝, 2스텝부터 인터미디에이트가 존재할 수가 있고, 이 인터미디에이트의 구조는 출발 물질도 아니고 최종 파이널 프로덕트가 아니에요. 구조가. 인터미디에이트의 구조는 출발 물질이나 프로덕트하고의 구조가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에틸렌과 HBr이 에디션이 되는데 이 출발 물질과 인터미디에이트 구조 다르죠. 그렇다고 최종 프로덕트하고 동일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이런 이 경우는 카보캐타이온을 가지고 있는 인터미디에이트를 우리가 정의를 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전체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에 대한 에너지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에틸렌의 에너지 값을 여기라고 봤을 때 카보캐타이온이 먼저 만들어지는 첫 번째 반응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반응보다는 첫 번째 반응의 속도가 느리죠. 그 이유는 액티베이션 에너지 첫 번째 값이 훨씬 높아요. 두 번째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는. 그래서 슬로우 리액션이 첫 번째 반응인 것이고,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존재하고 첫 번째 역시 카보캐타이온이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 플러스에 브로민 마이너스가 에디션이 될 때 약간의 에너지 값이 올라가게 돼요. 즉 두 번째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에너지는 상당히 낮은 배리어예요. 그래서 금방 반응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엑소보닉하고 혹은 엑소서믹해요. 출발 물질보다는 알킬 브로마이드, 에틸 브로마이드죠. 의 에너지 값이 낮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고 엑소보닉해요. 그리고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런 반응인 경우는 반응 속도는 좀 느린 편이고 에너지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 140kJ/mol 정도의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요 그래 이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최근 몇 년 동안 뭐 항상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시험 문제 가끔씩 등장을 하긴 했었어요. 보면 해서 그 시험 문제는 이제 그 요기 단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이 단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이 단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뭐 출발 물질과 프로덕트는 다 이해를 잘 하는 것이죠. 혹은 요 에너지 값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는지. 그렇게 이제 괄호 넣기를 해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틀렸다기보다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죠. 트랜지션 스테이트다라고 이제 여기를 답을 해주면 이제 상당 부분은 맞긴 한데 두 개가 동시에 괄호 넣기가 되면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 첫 번째 트랜지션 스테이트인 것이고 요거는 두 번째 트랜지션 스테이트 이렇게 써주는 게 정확한 답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뭐 액티베이션 에너지 요거는 많이들 그 답을 맞췄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그냥 인터미디에이트라고 하기보다는 카보캐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다 이렇게 써주면 더 완벽한 답이 되겠네요. 자, 뭐 이번 중간고사 이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챕터 6에 대한 공부예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그 1학기 중간고사는 그 2학기하고 좀 다른 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매우 중요한 학습 방법이라고 했고요.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는 비중이 2학기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교과서를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학습을 유도하기 그런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문제 중에 그 중요한 센텐스가 있고 거기에 빠져 있는 한 개 단어를 그 답을 하는 그런 것들의 배점 비율이 적어도 30% 이상
뭐 경우에 따라 40%가 될 수도 있어요. 100점 만점이면 30점에서 40점 정도 그런 출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챕터 1에서 6까지 교과서를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그 중요한 화학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넣어두면 괄호 넣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뭐 주로 아이소모, 스테레오 아이소모를 포함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의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단답식 형식으로 그렇게 지리 문제가 출제되는 게 뭐 대략 한 60% 내외 그렇게 구성이 될 그런 예정이에요. 자, 오늘 뭐 간단하게나마 피규어 6에 대해서 파트 2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18일 월요일 수업은 자율학습 그래서 중간고사를 대비를 해서 공부를 잘 해서 20일 날 시험에서 다들 높은 그런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할게요. 자, 수업 여기서 챕터 6 마치도록 하겠습니다.